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북 전주 시갑 민주평화당의 김광수 의원입니다. 국회가 참 부끄럽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지켜보시고 우리 어린 학생들이 방청하고 있는 곳에서 특정 정당의 의원총회를 하겠다고 특정 정당의 사회권을 진 부의장께서 정회를 선포해버리고 또 예정된 본회의 시간들을 30분, 1시간, 2시간 늦추는 것은 다반사고 이런 일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또 마찬가지로 동료 의원이 대정부 질문을 하는 중에 의사를 진행을 20여 분간 방해한 것도 옳은 일도 아닙니다. 거대 양당의 싸움판 정치 빨리 끝내야 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시간 이제 반환점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20대 국회 시간은 막바지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국회의 금쪽 같은 시간이 온통 조국 울타리에 갇혀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계층 이동 사다리는 이미 파괴된 지 오래입니다.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기득권의 최상층은 난공불락의 스카이캐슬을 쌓아놓고 그것을 자식들에게 대물림하기 위해서 온갖 편법과 탈법을 저질러왔던 일들이 밝혀지면서 기득권 카르텔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야 의원들을 비롯해서 특권층 자녀들의 입시 전수조사를 빨리 실시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조국과 나경원을 상징으로 하는 그런 부모를 갖지 못한 청년들의 한숨소리, 이번 세건 망했다는 청년들의 절망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길거리로 내몰린 자영업자들의 한숨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는 것은 그야말로 적반하장이지요. 그렇다고 진영 논리만 앞세우면서 더 나쁜 놈, 덜 나쁜 놈 탄핵할 일도 더욱 아닙니다. 국정에 무한 책임을 져야 할 청와대 집권 여당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좋은 놈, 나쁜 놈 편 가르는 진영 논리 블랙홀에 국민들만 이상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틈바구니에서 살아있는 권력에 충성하지 않겠다면서 검찰 권력이 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뜻 정의로워 보이지만 그들만의 정의이고 기득권 카르텔에서 낙마하지 않겠다는 청산돼야 될 검찰 적폐의 몸부림일 뿐입니다. 오늘 경제에 관한 대정부 질문도 온통 조국입니다. 이러는 사이 민생 경제는 파탄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까지 한강 이남으로 확산되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자영업자들은 장사가 안 돼서 삶의 터대인 가게에서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곳곳에 불 꺼진 점포들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득 격차는 역대 최악입니다. 통계청의 가계 동향 조사에 따르면 1분위와 5분위의 소득 격차가 5.3배로 2003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2, 3분위 자영업자가 1분위로 추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산층에서 극빈층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세 소상공인의 부가세를 인하하고 대기업의 무분별한 유통산업 진출을 저지해야 합니다. 100년 가계 특별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이번 정기국회 민생법안 제1호로 소상공인 기본법을 반드시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대통령의 시간이 이제 절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니, 절반이나 남았습니다. 20대 국회 시간도 8개월이 남았습니다.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최고의 민생국회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민생법안 처리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조국보다는 민생이 우선입니다. 2달 넘게 계속된 정쟁의 블랙홀, 조국 대전에서 민생을 해방시켜야 합니다. 민생 경제를 살리고 양극화 해소에 정책을 집중할 것을 촉구하면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 나와주십시오. 아프리카 돼지열병 지금 어제 충남 홍성의 음성 판정 다행인데요. 지금 태풍 미탁이 18호인가요? 미탁이 지금 북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가 고비가 될 것 같은데 준비 잘 되고 계신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민생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의 정치권이 2달 넘게 조국 블랙홀에 빠져 있는 사이에 온 나라가 그냥 기승전 조국입니다. 조국 방어하시느라고 힘드시죠? 소감이 어떻습니까? 예, 가진 사람들이 어떠한 제도가 나오든 그 제도를 자기와 자식들의 기회로 만들어버리는 이 사회 구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하는 청소년들의 절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참으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예, 지난 20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 보면 2분기 소득 하위 20% 또 상위 20% 소위 5분위 배율이 5.3배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알고 계시겠죠? 네.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질문하셨는데 네네. 제일 큰 원인은 급속한 고령화입니다. 이 노인들의 급속한 증가, 직장을 잃게 되고 연세가 드신 분들이 급속히 빈곤화되면서 1분위에 거의 3분의 2 이상을 그분들이 차지하고 계시는데요. 그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른들께 이른바 노인 일자리를 제공한다 해도 그게 소득을 보전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제일 크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역시 그 실직 같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근본적으로는 자산소득의 비중이 커가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건 사회적인 동의가 있지 않고는 개선하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만 근로소득에 비해서 자산소득이 점점 커지는 이른바 세습자본주의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도 우리 사회의 크나큰 과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는데요.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것은 자영업자들의 몰락입니다. 통계청의 분석도 자영업의 업황 부진으로 2, 4분위 자영업자 가구가 1분위로 떨어졌다 이렇게 분석을 하셨어요. 1분위 근로소득이 15.3% 감소했는데 이 중 절반 정도가 자영업자 몰락의 영향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통계청 분석에 동의 안 하시나요? 아니, 옳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1분위에 좀 더 많은 분들이 노인 가구이고 그 다음은 아마 자영업이나 실직자들일 겁니다.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자영업의 몰락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영업이 영세 이 소상공인이 나라 경제의 어떤 모세혈관에 비유되는 것이지요. 이들이 활력을 얻어야 소비도 진작되고 또 상권도 활성화되고 일자리도 창출되고 그래서 소위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소득주도 성장이 밑거름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의하시나요? 네. 그런데 이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소상공인들이. 자료표를 한번 봐주실랍니까? 2016년에 신규 업체수 업체수 대비 폐업률 77.7%, 2018년에 89.2%, 11.5% 상승했어요. 이게 지금 국세청 통계연보에 도소매, 숙박, 음식 숙박 등 4대 업종을 대상으로 하는 곳입니다. 이 영세 그야말로 영세 소상공인이죠. 이들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죠. 문제가 심각해요. 이들에 대한 어떤 획기적인 지원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때그때의 그 지원 방법, 금융 지원이라든가 또는 재기의 지원 같은 것도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보면 그 자영업 내부의 구조 조정이랄까요, 업종 변화, 말하자면 온라인 구매의 증가 같은 소비 행태의 변화 또는 유통구조의 변화에 맞춰서 자영업자들께서 스스로 변화해가는 이런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이것도 연세가 드신 자영업자들에게는 무리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업종 변화를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빈곤층으로 떨어지는 분들에게는 결국은 사회복지가 도와드릴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마지막
보호막은 사회복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영향도 크겠죠. 그런데 이렇게 5인 미만의 사업장의 어떤 음식 숙박이라든지 또는 10인 미만의 어떤 제조업체, 소위 영세 소상공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국가적인 차원의 대책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 소상공인들의 어떤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이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어떤 국가 책임, 이런 것들을 명시하는 법을, 소상공인 기본법, 이것을 저희 평화당에서 제안했었는데 이 기본법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네,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 보호를 법으로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회에 나와 있는 소상공인 기본법이 빨리 제정되기를 바랍니다. 저희들도 그런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더 많은 지원과 보호를 해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총리께서 좀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그런데 국회에서는 올해 1월 달에 소상공인 신년 하라식에서 발언한 걸 보니까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만장일치로 통과하자고 제안을 했고 황교안 대표도 사생 결단을 각오로 통과시키겠다 호언장담했어요. 그런데 이게 계속 조국 싸움판 정치로 이 재정은 누구 하나 거들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냥 립서비스만 하고 양당 싸움판 정치에 매몰돼 있어요. 정쟁에 완전히 몰두하고 있는 거죠. 민생에 외면되고 있습니다. 이거 좀 반드시 재정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소상공인들의 어떤 부가세 인하나 대기업의 어떤 골목 상권을 진입하는 것을 규제를 좀 강화하는 내용이라든지 또는 쫓겨나지 않을 권리, 그러니까 백년가계 특별법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데 뭐 여러 가지 정책 금융 확대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 네, 동의합니다. 저희들도 그동안에도 비슷비슷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만 더 보강할 것이 없는지 챙겨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시고 다음은 홍남기 부총리님. 문재인 정부에서 100대 국정과제 중에 핵심 과제로 국가균형 발전을 이야기하고 있죠. 네. 우리 사회의 수도권과 비수도권 또는 비수도권 간의 격차 좀 해소되었나요? 예, 정부로서는 지역균형 발전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정과제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다양한 정책적 뒷받침을 해오고 있습니다. 예산 뒷받침을 포함해서. 성과가 좀 있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재정적인 측면에서라든가 또는 심지어는 재정 분권 문제까지도 좀 지원하는 등 지방의 균형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당면 현안 사업들의, 현안 문제들에 매몰돼서 이런 국가 100년 대계인 균형 발전 문제라든지 또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 손 놓고 있어요. 이게 지금 답답한 일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의원님 지난번에 저희가 상반기에 이제까지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 대해서는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한번 재설계를 해서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고 고령화 대책은 나왔어도 저출산 대책은 안 나왔던데요. 저출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까지 출산율 제고에다가 초점을 두었다면 대통령께서 위원회에 한 번이라도 참석하셨나요? 예, 저는 한번 개최한 걸로 기억을 그럼 관심 가져야 됩니다. 당면 현안에 매몰돼서 지역 균형 발전 문제, 그 다음에 저출산 고령화 문제, 이거 국가에서 이거 잡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거 문재인 정부에서 성과 안 난다고 그래서 지표로 내세울 일이 아니라고 그래서 이렇게 방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타를 왜 하나요? 예비타당성 조사를 왜 해요? 재정사업이 좀 규모가 큰 재정사업이 좀 무분별화가 되지 않도록 타당성을 사전에 점검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상 낭비 맞고 대규모 국가사업의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지난 1월 달에 예타 면제 24조 원 왜 했어요? 지금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신 대로 24조 원금의 예타 면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저는 예타 면제를 뭐라고 한 게 아니고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인구가 줄어들고 사회 기반 시설이 부족해서 물동량도 안 나오고 인구 이동도 적고 그래서 경제성이 안 나오는 건 당연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국가나 민간은 어떤 투자가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개발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네. 국가가 고려해야죠. 네. 그런 대표적인 지역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전국에 제가 보건데 뭐 전남도 그렇고 경북도 그렇고 충남의 서부 지역도 그렇고 전국에 제가 보기에는 대여섯 가지 정도의 좀 개발이 더딘 지역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번에 예타 면제 그 24조 원 사업 내용을 보면 남부 내륙철도 김천에서 거제 4.7조 원 등 울산 순환도로 해서 소위 불경 지역에 6.7조. 호남 지역에 몇 조인지 아세요? 호남 지역도 제가 알기로는 한 3조 원 이상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남, 전북, 그 다음에 광주까지 합해서. 전남, 전북, 광주 합쳐서 2.5조입니다. 네. 그냥 지역에서는 상실감이 심한데 총리께서 보시기에 서부 경남 지역하고 전라남북도하고 어느 지역이 더 애써시나 그동안 예타 면제에 대해서 저개발 지역이고 소외되어 왔다고 생각하시나요? 의원님 그 예타 면제 사업을 검토할 때 꼭 지역적 어떤 규모의 균형을 보진 않았고요. 그 해당 지역에서 그렇게 피해가지 마시고요. 예. 숫자로 나와 있는 것이 네. 호남 지역에 거의 3배에 가까운 곳이 부울경 지역에 편중돼 있어서 호남 지역의 이 국민들은 굉장히 불만이 심해요. 이게 지금 일부에서는 김경수 지사 구하기 예산이다 이런 비판까지 나오고 있을 실정이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님 안 그렇겠죠. 네, 좀 재정을 그러지 검토할 않아야 때는 되죠. 그렇게 그런 식의 그런데 숫자로 그렇게 나타나 있는 것이 현실인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남부 내륙 철도에 대한 그동안에 쭉 예타 검토하는 과정에서 제기가 되어 오면서 지역의 어떤 지역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1순위로 필요하다는 사업이라고 판단해서 저희가 선정을 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 간의 규모를 배분하다 보면은 끝이 없어서 뭐 어느 지역에는 좀 큰 사업이 되고 어느 지역에는 좀 거기에 미치지 못한 사업이 선정된 측면이 있습니다. 예타 면제 개선을 위해서 경제성 비중 5% 비수도 지역에 축소하고 지역균형 발전 비중 5% 올리고 그 개선을 하셨잖아요. 네, 4월 달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잘하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것까지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습니까?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급격하게 변동시킬 수는 없었지만은 비수도권에 대한 그런 예타 제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감안해서 일단 5%를 저희가 변동을 했고요. 그 이외에 저희가 정책 효과 항목이라는 걸 신설해서 지역 특성을 좀 감안할 수 있도록 비계량적인 측면의 검토 항목도 좀 조정을 했습니다. 저는 이런 측면들이 비수도권에 대한 어떤 예타 사업을 검토한 데 있어서 또는 예타 면제를 검토한 데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표 하나 띄워보세요. 기재부 예타 대상 선정심에서 아예 통과도 못한 사업들, 경제성이 낮다는 예로 아예 예타 턱조차 밟지 못한 사업들 많이 있어요. 잘 좀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고려하셔야 됩니다. 네. 의원님 예타 제도가 워낙 또 기다리는 사업이 많아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타 자체에 선정이 못 돼서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아서 저희가 이번에 예타 수행 기관을 복수로 좀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4월 달에 발표할 때 같이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이제까지 KDI만 예타 사업을 수행하다가 그 이외의 사업까지 추가 지정을 해서 꼭 필요한 사업은 꼭 필요한 시기에 예타 사업으로 선정돼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네, 잘 진행하시기 부탁드립니다.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은성수 금융위원장님. 대정부 질문 첫 출석이시죠? 아까 한번 직전에만 했습니다. 예. 제3금융중심지 보류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보류라기보다는 그때 권고, 그때 회의를 4월에 하고 필요한 권고를 했었죠. 예.
지정. 그러니까 일단 보류된 거잖아요. 예, 예. 핵심 사유가 무엇인가요? 그때 공고 사유가 종합적인 정주 여건 등 인프라를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연기금 특화, 금융중심지 모델을 구체화했으면 좋겠다. 아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1위 스타트업체 SSBT도 와 있고, 미국 멜리언은행도 와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전라북도에서도 그 금융센터 한 1,150억 정도 들여서 구축하고 있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지금 제가 아까 말씀하신 수탁은행 이제 두 군데 온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국민연금 보고 이제 들어온 건데, 어쨌든 뭐 그거만 가지고 하는지 여부는 지난번에 말씀하신 거는 이제 종합적인 걸 좀 보자고 그랬던 건데, 수탁은행 두 개 정도보다는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부분을 예. 예. 인프라가 조성이 돼서 지정했나요? 선 지정하고 국가가 인프라 지원해서 인프라 구축했잖아요. 어디는 선 지정하고 인프라 구축해주고 어디는 인프라가 안 됐으니까 너희는 못하겠다. 이게 맞나요? 이제 어쨌든 지금 이제 지난번에 논의를 이렇게 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 4월이었지 않습니까? 그때 논의한 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9월이니까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수탁은행 이제 들어온 거 그 부분하고 또 이제 전북도에서 노력하는 그 부분을 잘 살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중랑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박원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